안녕하세요. 자유의 코신상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FTX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개요만 하고 넘어갔었는데 이번 편도 지난 루너 편처럼 그 속의 숨은 이야기와 이 사태에 대한 저의 생각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FTX 파산 이후 샘 뱅크먼은 바하마에서 체포되게 됩니다. 처음에는 도주한 것이 아니냐라는 말이 나왔었는데 다행히 그러진 않았다고 합니다. 원래 바하마에 자주 갔었다고 하죠. 그리고 거래소 고객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송환된 이후에 보석금을 내고 가택연금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알라메다 리서치의 CEO 캐롤라인 앨리슨, 그러니까 샘의 전 여자친구가 수사에 협조하자 위증을 요구하는 등의 조건을 위반해서 보석이 취소되었습니다. 샘 뱅크먼은 금융사기건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본인이 발행한 토큰의 가격을 고의적으로 올려서 이를 담보로 수많은 대출을 받아 자산을 불려다는 것이죠. 이런 방식은 본인의 돈으로 FTT 투자자들의 돈을 뺏어먹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본인이 발행한 토큰을 조금의 자본을 들여서 가격을 상승시킨 후 사람들이 그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투자를 하게 되면 그 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거래소에 돈을 빼돌려서 알라메다 리서치의 계좌로 옮긴 혐의도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이 돈으로 부동산 투자, 정치 자금 등에 사용했고 알라메다 리서치의 부채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새롭게 떠오르는 거래소 토큰이었던 FTT는 사실상 폰지 사기였던 것입니다. 샘 뱅크먼이 처음에 구형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은 115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절반인 50년을 구형하게 되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샘 뱅크먼은 2023년 25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물론 바로 항소하기는 했지만요. 우선 선고받은 25년은 미국의 화이트칼라 범죄 역사상 두 번째로 가장 긴 형량이라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약 110억 2천만 달러, 약 15조에 해당하는 금액의 재산을 몰수당하게 되었죠. 관계자들의 유죄 시인과 협조가 다행히 잘 이루어졌다고는 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 영상에서 부채가 65조라고 말씀드렸는데 증발한 FTX의 시총까지 합한다면 총 피해액은 약 267조라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미국에서는 이 사태를 수습하고자 미국의 최대 금융범죄 앨런 사태를 구조조정했던 존 레이 3세를 담당자로 임명합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과의 회의에서 밝히기를 경영 방식이 지나치게 부실했고 관련 자료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고 밝혔죠. 일 처리를 모두 기록이 사라질 수 있는 업무 툴을 사용했기 때문에 기록들이 전혀 없었고 고객들의 보안이나 문서 작성도 허술해서 세계 2위 거래소에 해당하는 방식이 아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직원들이 회사 돈으로 사적인 물품을 구매하고 심지어 이름도 모두 본인 이름을 그대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괜히 바이낸스가 인수를 안 한 게 아니네요. 이를 종합해서 존 레이는 본인이 지금까지 경영해왔던 40년 중 가장 최악인 기업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FTX 파산 사건으로 돌아가서 이 사태로 인해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이 바닥을 찍게 되고 2022년 12월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이 약 20%나 하락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바로 그 당시 그래프인데 정말 살벌하죠. 2만 대였던 비트코인이 16,000대를 찍게 되었네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크립토 암흑기가 찾아오게 되죠. 그래도 지금은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면서 어느 정도 회복하게 되었고 사람들의 인식도 좋아진 것을 저 스스로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샘 뱅크먼의 현 상황과 당시 여파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최종 판결이 지난 3월 29일에 나왔고 항소를 한 상황이니 아직까지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이 FTX 파산 사태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유명한 것은 바이낸스 CEO인 시제트가 고의적으로 FTX를 박살내버렸다라는 의혹입니다. 코인데스크의 폭로와 연이은 매도 압력까지 모두 시제트가 본인의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한 전략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샘 뱅크먼과 자우창펑의 관계는 유명했습니다. 처음에 둘의 관계는 호의적이었다고 하는데요. 뱅크먼이 FTX를 설립할 때에 시제트가 초기 투자자로 참여할 정도였다고 하죠. 시제트가 처분하려고 했던 FTT도 여기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고요. 하지만 뱅크먼이 성장하면서 바이든에게 정치 자금을 투자하는 등 검열을 중요하게 여기는 미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을 본 시제트가 이를 부정적으로 보았겠죠. 그래서 공격을 계획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알 수 있던 것이 바로 샘 뱅크먼 프리드먼의 정부의 가상자산 감시에 대한 옹호 발언이었죠. 샘 뱅크먼은 거래소 게시판에 토네이도 캐시를 제재한 OFAC를 포함한 여러 정부 기관이 크립토를 통제하는 것을 지지하는 뉘앙스의 글을 FTX US에 올렸습니다. 그 글은 이제 볼 수가 없겠지만 지금 보시는 이 글은 그것에 대한 1세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의 비판문인데요. 여기에서 에릭은 국가의 규제는 합의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발생한다면서 샘의 옹호 발언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이 A Note on Standards vs. Regulations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세계 2, 3위 거래소 설립자가 이런 말을 하니 당연히 암호화폐 커뮤니티도 샘 뱅크먼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FTX 사태 이후 시제트가 옳았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이러한 정황을 보았을 때 시제트가 경쟁자도 제거할 겸 정부에 협조하는 샘을 제거할 겸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혹시 잘 알려드렸는지 잘 모르겠네요. 코인 역사에서 꽤 큰 사건이었던 두 사건을 다루다 보니 저 스스로도 공부도 좀 하게 되는 것 같고 새롭게 알게 된 사실도 많더라고요. 지금까지는 부정적인 역사만 다루었던 것 같아서 다음에는 암호화폐에서 호재였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주제를 고민하고 있기는 한데 다음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